지방시대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등이 있는데요. 정부는 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글로컬대학 육성입니다. 화통톡쇼 오늘은 경북대학교와 함께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대구 보건대학교 남성희 총장을 만나서 교육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통톡쇼.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늦었으면. 글로컬 대학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렵다는 글로컬 대학 선정되셨는데요. 자랑 좀 하시죠. 글로컬은 말 그대로 로컬에 있는 대학이, 그러니까 지방 대학이 혁신을 하면 글로벌하게 클 수 있겠다. 그런 뜻에서 이제 글로컬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글로컬 대학이 될까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1기에 선정된 대학들을 보니까 거의 국립대 위주로 또 작은 전문대라든지 사립대를 연합해서 통합해서 했더라고요. 사실 전문대만 혼자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큰 규모에 비해서 적은 전문대학이 하나를 선정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광주보건대학, 대전보건대학하고 연합해서 저희가 보건계열로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대학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글로컬 대학으로 저희가 응시를 했고요. 다행히 선정이 됐습니다. 네, 전략을 잘 짜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상도와 또 전라도와 충청도를 함께 아우르는, 그러니까 한강 이남의 지방은 다 묶였죠. 거기다가 보건계열끼리 묶였으니까 각 그 보건계열이 다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긴 하지만 교수의 구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서 저희가 합쳐서 그 교육과정을 단일화하고 그걸 또 표준화하고 그것을 수준을 높이면 세계적으로 어떤 그 수준 높은 교육과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작전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글로컬 대학이라는 아직까지 개념이 좀 낯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지방의 인구가 다 합쳐도 서울보다 적어진 게 2019년부터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들이 대학의 어떤 역량이나 이것보다도 무조건 서울로 가려는 경향이 많아서 대학이 점차 소멸돼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지역이 또 소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대학을 살리고 그 지방대학이 지역의 중심이 돼서 지역 소멸을 막을까? 그렇게 해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있지만 세계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뽑겠다 해서 교육부에서 5년에 1,000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10개 대학, 그다음에 올해 10개 대학, 내년하고 후년에 5개씩 해서 30개 대학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네. 정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0년 뒤에 대학 판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2030년까지는 그래도 약간씩 줄어들지만 2030년부터 40년 사이에는 완전히 그냥 확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거의 대학에 갈 수 있는 인원이 반밖에 안 되거든요. 20만 명이 조금 넘는다 그래요. 지금 한 43만 명쯤 되는데. 그렇다면 대학의 판도가 무척 달라질 건데 마침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됐으니 5년 사업을 하게 되고 제 생각에는 5년째 들어오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10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글로컬 대학으로서 10년 후의 모습은 정말 지역에 있지만 세계적으로 어떤 특성화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특성화 잘 되고 또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경사가 있었던데요. 네. 보건대 출신 이상희 교수가 아시아 최고 명문이죠. 홍콩대학 교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상진 교수는 2005년에 졸업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치기공학과를 졸업했고요. 물론 그 후에 석박사 과정에서 자기가 많이 역량을 쌓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계적인 그 명문 대학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은 곧 우리 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잘 배우지 않았나 그런 자부심도 갖고 있고요. 보통 이제 전문대학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수직적인 대학 체계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에 못 가는 학생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문대에서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을 했고 그것을 그 부끄러워하지 않고 밑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훌륭한 명문대학의 교수가 됐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학교에 들러서 제가 칭찬도 많이 해드렸고 또 언론에도 나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대구 보건대학이라면 보건 계열로는 굉장히 명문인데요. 네. 이야기 나온 김에 소개 뭐 자랑 좀 하시죠. 우리 대학은 1971년에 개교해서 53년째 쭉 보건 특성화 대학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치기공학과라든지 방사선학과, 임상병리과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최초 또는 뭐 두 번째로 개설을 했고요. 안경광학과의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서 최초로 만든 그런 학과죠. 그러다 보니까 졸업생이 거의 뭐 8만 5천, 9만에 가깝습니다. 그런 그 졸업생들이 거의 전국의 모든 곳에서 정말 그 국민의 건강 최일선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거나 또는 이제 보건복지부라든지 또 각 지역의 어떤 그 병원을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 그 후학을 또 배출하거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서 우리 대학은 정말 그동안의 특성화를 참 잘해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고령화가 되고 또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의식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속 가능한 대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부의 모든 재정 지원 사업에서 다 선정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전국의 그 국가고시에서 매년 수석을 뭐 한 명, 두 명씩 꼭 배출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학생들의 수준도 높고 또 학교도 잘 가르치고 있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구 보건대학은 보건계열에 있어서는 명문 중에 명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취업률도 매우 높다면서요? 취업률이 지난 3년 연속 76%를 넘었습니다. 물론 뭐 80%를 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76%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숫자인 게 저희는 보건계열이기 때문에 국가고시를 꼭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면허를 따야만 취업을 시키는데 그러면 거의 뭐 90% 이상 또는 뭐 전 학생들이 면허를 딸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취업을 76% 이상 한다는 것은 보통 대학에서 그냥 뭐 80% 하는 것도 못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졸업생들이 한 2,0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보면 1,000명이 졸업하는 대학, 500명이 졸업하는 대학의 취업률과 그렇게 많이 졸업하면서 76%를 보낸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굉장히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특히 해외에 나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학생들이 호주나 미국, 그다음에 독일, 또 뭐 그 일본 이런 곳으로도 많이 취업을 하고 있어서 특히 치기공 분야는 거의 미국의 커다란 덴탈랩의 우수한 그런 그 덴탈 그 치기공 관련 전문인들은 전부 저희 대구 보건대학 출신들이 참 많습니다. 네, 76%라는 도 중요하지만 취업의 질이 굉장히 질이 높다는 높은 거죠. 그 네. 이야기죠. 네. 그리고 다른 대학과 차별화되는 커리큘럼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는 보건대학이지만 사실 보건 전문대학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의료기사를 배출하는 학과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제 간호학과를 비롯해서 저희가 재활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언어치료과, 그 다음에 또 그 응급치료학과라든지 방사선과, 임상병리과의 진단을 하는 곳,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이제 학과가 있는데 보통 다른 대학에서 보건계열을 만들 때는 입시 때문에 그저 간호학과 하나라든지 물리치료과 하나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그 의료기사들을 배출하니까 이 사람들이 병원에서 서로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보건통합교육이라는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건통합교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터프로페셔널 에듀케이션이라고 내가 간호학과지만 방사선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물리치료학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같이 공부를 다 하게 돼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다 깔고 졸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나 임상에서 근무할 때 다른 부서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우리 학교 학생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병원에서 요즘 블라인드 그 면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학교 나왔냐고 묻지는 못하지만 혹시 총장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저희 남성희 총장님입니다 하면 대구 보건대학이구나 그러고 뽑아준다고 합니다. 네. 좋은 현상입니다. 네. 그리고 의정 갈등이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간호사분들의 업무 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영역 자체에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의정 갈등 덕분이랄지 원인이랄지 그래서 간호법이 통과되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PA 간호사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에서 얘기하는 PA하고는 조금 다르죠. PA는 Physician Assistant라고 하는데 사실 간호협회에서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 의료 행위 간호사. 전문 의료 행위 가능 간호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이제 봉합을 하다가 조금 남으면 간호사가 하거나 또는 뭐 주사를 놔주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처방된 마취제를 투여한다거나 이게 사실은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게 다 불법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PA 간호사 제도가 간호법에 통과됨으로써 간호사들이 자기 역할을 좀 더 넓게 할 수 있어서 간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죠. 앞으로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 아마 커뮤니티마다 어떤 노인을 의료 행위가 필요한데 의사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들의 역할이 또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선진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가 단순히 의사의 보조 영역에서 떠나서 스스로 어떤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역량이 넓어지니까 오히려 간호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더 늘지 않을까? 저희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보건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도 있다면서요? 많습니다. 사실 그런 학생들을 학력 유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우리 학교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저희 학교에 지원한 학생이 1230명쯤 됩니다. 물론 뭐 다 붙을 수는 없죠. 지난 5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7200명이 우리 대학에 뭐 일반 대학 또는 석박사까지 하고 돌아온 유턴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뽑고 나면 굉장히 학업 성취도가 높고 또 이미 이제 베이스로 뭐 일반 대학 학사도 있고 석사도 있기 때문에 취업도 잘 되고요. 그리고 해외에 우수한 그 인재로 그 해외 취업을 하는 경우도 30% 이상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진로 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직업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가야지 지금처럼 뭐 의사가 되면 돈을 잘 번다든지 뭐 이렇게 그 자본주의에 따라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사회적인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좋은 현상입니다. 보건계열 이외에 다른 학과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사회실무 계열로는 유아교육과 그리고 또 사회복지학과가 있고요. 또 반려동물 관리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공업계열로 소방안전과가 있어요. 또 저희가 외식 조리 계열로는 호텔 조리 계열, 그다음에 제과 제빵, 그리고 또 식품영양학과가 있습니다. 이런 학과들도 사실은 그냥 따로 이렇게 된 독립적인 학과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역민의 건강이라든지 또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두고 학생들에게 다가가느냐 그런 걸 따질 때 저희는 거의 보건계열에 특성화되어 있고 또 취업 역량을 볼 때도 그냥 단순히 유아교육과 졸업생이 아니라 유아들의 치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 유아 교사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니까요. 비교과 프로그램이 많아서 취업 역량이 높습니다. 일반 학과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국제 교류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제가 하여튼 그 오래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앞으로 그 세계는 정말 일일 생활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있고 원격이 있고 다 하니까요. 그래서 그 국제 교류를 중요시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단순히 우리 학생들이 줄어들었은 대체용으로 이제 유학생들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리려고 글로벌 스탠다드화 하자 해서 그 국제 교류를 많이 했고요. AUAP라고 아시아 태평양 대학 협의회에 제가 회장도 한번 했습니다. 아마 전문대 특히 여성으로서는 처음이지 싶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번에 글로컬 대학 사업을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현재 한 10여 개의 저희하고 자매대학에서 매년 여름에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ODA 사업으로 정부의 돈을 받아서 인도네시아에 디지털 덴탈 랩을 구축해주고 거기에 기술도 이전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도네시아의 38개 폴리테크닉 대학에서 자기네들도 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조금 파이가 이제 커지고 있고요. 또 이번에 그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실습 병원인 스폴딩 리해빌리테이션이라는 스폴딩 재활병원에서 저희 대학하고 저희 대학 병원을 컨설팅을 해줘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이어가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제 교류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지금 입시철이지 않습니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학력 유턴이라는 말이 생겼고 또 일반 대학에 그 졸업을 하고도 온 학생들을 보면서 사회적으로 참 시간 낭비 또 자본 낭비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진로를 정해줄 때 또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진로 지도를 할 때 네가 꼭 하고 싶은 일이고 그것을 평생 하면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일. 왜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됐다가 싫어서 또 접고 또 뭐 햄버거 가게를 열고 그러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어느 학과가 그게 있나 살펴보면 전문대학에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실용음악과라든지 만화 애니메이션과라든지 저희처럼 간호학과 이런 과들이 아무래도 자신의 적성과 특기에 맞춰서 지원했을 때 만족감 높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학력사회에서 벗어나서 능력중심사회, 나만 할 수 있는 유니크한 그런 진로를 결정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인생 선배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능력 중심 사회니까 그게 맞춰서 진로를 결정하라. 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